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해는 비가 좀 많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언제 뉴스를 보니까 장마가 무척 길 것이다. 올해는 그렇게 예상을 하던데 모쪼록 많은 비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는 비가 오질 않더니 또 비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오기도 하네요.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아무튼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어부편을 마쳤죠. 저희는 장자를 거꾸로 읽어 나가고 있는데 이제 천하편, 열어구편, 어부편 이렇게 세 편을 마친 거죠. 그리고 아직 30편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장자를 뒤로부터 거꾸로 한번 읽어봐야 좋겠다 생각하게 됐던 이유는요, 단순히 앞에서부터 읽는 게 식상하기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니고요. 사실 그 장자라는 인물이 있죠. 역사적으로 우리가 장자라는 철학자, 그 인물의 철학은 4편, 7편에 집중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4편을 제외한 외편과 자편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장자의 제자들, 특히 후대 도가들이 장자의 사상을 자신들 나름대로의 언어로 재해석한 것에 가깝다. 그런 시각이 학계에서는 우세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장자라는 책은 장자 한 사람이 뭐 살아생전에 뚝딱 다 쓰고 이제 우리가 그걸 읽고 있고 이런 게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백 년에 걸쳐서 굉장히 다양한 그 안에 시대적인 층차가 녹아 들어가 있다. 책 한 권에 그렇게 보셔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장자를 뒤에서부터 읽어 나가는 거를 저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컨대 저희가 장자가 아니라 수학을 함께 본다고 한번 해보자 그거죠. 그랬을 때 이제 뭐 방정식이나 미적분을 뗀 사람은 기본적인 사칙연산을 이해하기가 무척 쉽겠죠. 뭐 시쳇말로 껌이겠죠. 껌. 그냥 제 노림수도 약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 사실 장자라는 책은요, 뒤로 갈수록, 외편, 좌편으로 갈수록 좀 많이 난해해지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4편에 드러난 장자 본인의 철학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외편, 좌편의 순으로 장자를 읽어 나가는 것이 그간의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어찌 보면 가장 난해하다고도 할 수 있는 좌편으로부터 이 장자 길라잡이의 순서를 구성하게 됐던 이유는 첫째로 저희 제갈건 채널에 여러분들께서 동양 고전에 대한 열의를 갖고 계시기에 약간 난해하더라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둘째로 여러분들께서 처음에는 조금 아리송하시더라도 저랑 자편을 어떻게 함께 떼시게 되면 외편하고 내편은 얼마나 더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보실 수 있을까. 그때는 이제 뭐 제가 뭐 별 말씀 드리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들이 혼자 장자를 읽으실 수도 있겠죠. 물론 뭐 지금도 혼자 읽으셔도 뭐 관계없지만, 근데 이제 아무튼 제 문제의식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 의도대로 잘 되어가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칙연산을 못하면서 방정식이나 미적분을 푸는 것도 이제 일견 어불성설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함께 보는 것이 다행히 수학이 아니라 철학이기 때문에, 게다가 장자라는 거는 말 그대로 삶의 지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은 파격적일 수 있는 저희 장자 길라잡이의 이 순서 구성, 그 시도를, 그 의도를 여러분들께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오늘부터 저희는 장자 좌편의 설검을 함께 볼 예정인데, 특히 장자의 마지막 4편 있죠. 장자 33편 중에 마지막 4편, 좌편의 마지막 4편이 되겠죠. 이제 설검, 어부, 열어구, 천하 이 4편은 장자 본인의 사상과는 좀 많이 동떨어져 있다. 그런 평가를 사실은 많이 받는 편들입니다. 좀 과격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후대에 이 마지막 4편은 잘못 끼어 들어간 것 같다. 이 장자 책을, 이 장자라는 문헌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잘못 끼어 들어간 것 같다. 이 장자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장자 철학의 전체 흐름을 해치는 게 바로 이 마지막 4편이다. 공교롭게도 저희가 그 마지막 4편을 지금까지 보고 있는데, 그렇게 아무튼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온건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약간 이 내 편은 장자 본연의 철학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미심쩍거나 약간 이질적인 면이 있다. 이러한 평가가 우세하기는 합니다. 저도 그런 평가에 10분 동의를 합니다. 예, 특히 오늘부터 함께 보게 될 이 설검. 예,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장자 33편에서 저한테 만약에 기회를 줘서 한 편만 빼자. 그러면 제일 이질적인 편을 한 편만 빼봐라. 그러면 저는 이 설검을 빼고 싶어요. 예. 과연 이 설검편을 장자 철학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제게도 있는데, 그래도 제 역량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이 설검편을 최대한도로 장자식으로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제공을 해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뭐 제 말만 듣지 마시고, 뭐 물론 제 말만 듣지 않으시겠지만 자유롭게 해석의 나래를 펼쳐보셔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조나라 문왕이, 조나라 문왕 하면 이게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조해왕입니다. 조나라 해왕, 조해문왕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조나라 무령왕의 아들이고요. 그 동생은 저 유명한 이제 평원군이고, 그런데 전국 4군에 왜 평원군이라고 있죠. 아무튼 그 조문왕이 칼싸움을 무척 좋아했다 그래요. 예, 그렇게 이제 각색이 된 거예요. 오늘 장자 편에서. 장자 후대적인 도가들이 이제 오늘 또 조문왕을 소재로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튼 조문왕이 칼싸움을 무척 좋아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검객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서 너희들은 하루 종일 검술만 닦아라. 그리고 각자 마음껏 검술을 펼쳐봐라. 내 앞에서. 나한테 이 요깃거리를 제공하라는 거죠. 내가 검술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조문왕이 이제 밤낮으로 검객들끼리 이제 칼싸움을 시켜보는 거죠. 그래서 1년에 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칼싸움을 하다 보면 뭐 다치는 사람도 있고, 뭐 때로는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3년이 지나니까 나라가 몹시 쇠퇴했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조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제후국들이 나타나더라, 그런 얘기인데, 예, 이 조나라가 그래요. 이게 이제 전국시대 조나라라는 게 지리적으로도 조나라가 이제 여기 있으면 이제 보통 이제 춘추하고 전국을 구분하는 거를 이제 진의 3분으로 본단 말이에요. 진나라가 이제 한위 조로, 이 진나라 있죠. 이 진나라가 이제 한위 조 3국으로 이제 3분 되면서부터를 이제 전국 시대로 보는 그 이제 시대 구분이 우세한데, 아무튼 이 옆으로는 이게 이제 여기는 진나라예요. 최강대국이잖아요. 진나라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또 이 국경을 이쪽으로는 또 연나라가 국경을 대고 있단 말이죠. 연나라가 국경을 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초나라고, 여기 바로 또 옆으로 또 제나라가 있고, 아무튼 강대국들이에요. 주변이 다. 그 진나라, 위나라, 연나라, 아래로는 이제 또 위나라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나라라는 나라가 굉장히 지리적으로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불안정한 그런 지리적인 요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아무튼 가만히 있어도 위태위태한 그런 형국이에요. 조나라라는 데가. 근데 이제 조나라 수도는 한단이란 데는 요 밑에 이제 여기 붙어 있는 게 한단인데, 이 한단이란 데는 또 굉장히 또 이렇게 뭐랄까 여러모로 또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성대한 그런 어떤, 요새 말로 하면 저 불란서 파리처럼 약간 그런 좀 느낌이 나는 그런 또 한단이란 또 대단한 수도를 갖고 있었던 나라고, 아무튼 조나라가. 그런데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게 아니라, 조나라가 이런 형국인데 맨날 왕이 그 검객들 모아놓고 칼싸움이나 시키고 그러면 나라가 점점점 쇠퇴해지면은 금방 어느 나라가 와서 집어삼켜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입장이다, 그 얘기예요. 조나라가. 그러니까 태자가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죠. 그래서 믿을 만한 신하들을 전부 불러놓고 태자가 이야기를 하죠. 누구든 좋다. 아버지 마음을 움직여서 검객들의 칼싸움을 멈추게 하는 사람한테는 큰 상을 내리겠다 하니까 신하 하나가 나서서 아마도 장자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태자한테. 그래서 태자가 장자를 부르죠. 장자가 태자를 뵙고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습니까? 하니까 태자가 장자한테
자초지종을 얘기하죠. 듣자하니 당신이 몹시 명철하다고 하던데 우리 아버지 칼싸움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장자가 그럼 제가 임금을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해서 장자랑 조문왕이 만나는 게 오늘 이 설검의 대목이란 말이죠. 장자를 만난 조문왕이 장자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검술에 능한가? 하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 조문왕이라는 사람은 칼에 미친 사람이어가지고 요새 말로 하면 기승전 검술인 사람이니까 장자한테도 대뜸 너 검술을 잘하냐? 이걸 묻는 그 장면이죠. 장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 칼은 10걸음마다 한 사람을 베면서 천리길을 가도록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니까 조문왕이 좋아하죠. 야 가히 천하무적이로구나 하면서 어디 그 솜씨를 한번 볼 수 있겠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문왕이 이제 검객 중에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검객 중에서 아주 칼을 잘 쓰는 그런 검객을 하나 불러와서 장자랑 시합을 준비시키는 거죠. 시합 준비를 마치고 나서 조문왕이 장자한테 묻죠. 당신이 늘 쓰는 칼은 길이가 어떻게 되나? 하고 물어보니까 장자가 길이가 어떻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장자가 저는 주로 3가지 칼을 쓰는데 그 중에 임금께서 쓰라고 하시는 것을 쓰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문왕이 물어보죠. 그 3가지 칼, 당신이 주로 쓴다는 3가지 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다. 그러니까 장자가 제게는 천자의 검이 있고, 이런 말을 해요. 천자의 검이 있고, 제후의 검이 있고, 그 다음에 서인의 검이 있다. 서인의 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3종류예요. 1, 2, 3. 장자가 잘 쓰는, 주로 쓰는 3종류 칼. 그러니까 조문왕이 다시 물어보죠. 천자의 검은 어떤 검입니까? 하고 장자한테 물어보니까 장자가 설명을 하죠. 천자의 칼이란 연나라 국경, 연나라 국경 저 끝을 칼 끝으로 삼고 제나라 태산을 칼 날로 삼으며 진나라와 이진나라예요. 여기서 이 진이라는 거는 진나라와 위나라를 칼 등으로 삼고 그 다음에 주나라와 송나라는 이제 이쯤에 이제 어디 껴 있으니까 이쪽에 송나라와 주나라를 칼 콧등으로 삼고 한나라와 위나라 맨 똑같아요. 한위 조라는 건 이제 진나라 옛날 같은 진나라니까 한나라와 위나라를 칼집으로 삼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위나라는 여기서 위라는 건 이 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위나라가 계집 여자지. 이렇게 쓰는 위자 있죠? 글씨가 이렇게 쓰는 위자. 이 위자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튼 위나라를 칼집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장자가. 지금 계속 천자의 칼을 설명하는 거예요. 장자가. 사방 오랑캐를. 또 오랑캐가 있겠죠. 뭐 북쪽이 있고 여기 서육이 있고 동이족이 있고 우리가 동이족이잖아요. 그리고 남만이 있고 이렇게 사방 오랑캐를 칼 둘레로 삼고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을 칼로 싸서 다시 발해로 두르고 이런 말을 해요. 이 발해가요. 그 여러분들 아시는 그 발해예요. 우리 고구려 발해할 때 이 발해라는 게 이게 힘력자가 들어가구나. 이 발해를 두르고 상산은 북악이죠. 상산이 북악 상산을 띠로 삼아서 허리에 찬다. 그게 천자의 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무튼 이 온 만 천하를 다스리는 칼이 천자의 칼이다. 그만큼 이건 뭐 눈으로 이렇게 보고 뭐 칼을 간이 많이 하는 뭐 예리한 칼이니 뭐니 그런 칼이 아니라 천자의 칼이란 이렇게 세상을 대상으로 온 세상 천지를 만천하를 대상으로 휘두르는 칼이 천자의 칼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자가. 그래서 이 천자의 칼은 한 번 휘두르면 제후들이 바로잡히고 천하가 굴복합니다. 하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조문왕이 약간 어안이 벙벙해졌죠. 지금 좀 검객 불러다 놓고 빨리 칼싸움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이런 얘기를 장자가 하니까 이 문왕이 조금 황당하죠.
뭔 소리 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도 이제 문왕이 다시 물어보죠. 그러면 들은 김에 제후의 칼은 어떤 칼인지도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장자가 제후의 칼이란 지혜롭고 용기 있는 사람을 칼끝으로 삼고 욕심이 없어서 청렴한 사람을 칼날로 삼고 어질고 현명한 사람을 칼등으로 삼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칼콧등으로 삼고 호걸들, 영웅 호걸들을 칼집으로 삼습니다. 제후의 칼도 천자의 칼에 버금가기 때문에 한 번 휘두르면 우레가 진동하는 것 같아서 사방 국경 안에 모든 이들이 복종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하니까 조문왕이 이제 계속 떨떠름하죠. 조문왕이 마지막으로 그러면 서민의 칼은 무슨 칼입니까? 하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장자가 대답하기를 서민의 칼은 머리를 쑥대처럼 풀어 헤치고 양뺨에 구레나룻을 길게 늘어뜨리고 철모를 깊게 눌러 쓰고 장식 없는 투구끈을 메고 짧은 전투복을 입고 눈을 막 부릅뜬 채 말을 더듬어가면서 왕 앞에서 서로 치고받는 칼이 그게 서민의 칼입니다. 서민의 칼은 위로는 사람의 목을 치고 아래로는 사람의 폐와 간을 찢어 놓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핵심이 뭐죠? 지금 당신이 조문왕 지금 당신이 쓰고 있는 칼은 서민의 칼이다 그거죠. 그래서 장자가 말하길 이 서민의 칼이라는 것은 투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투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닭싸움과 다를 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장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조문왕한테 지금 조문왕 임금께서는 천자와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아무리 못해도 지금 제후의 자리에 있으면서 조나라가 제후국이잖아요. 어쨌든 제후의 자리에 있으면서 당신이 좋아하는 거는 지금 서민의 칼을 좋아하고 있다 그거죠. 그러니까 참으로 딱한 일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문왕이 장자의 이 마지막 한마디를 듣고는 곰곰이 생각에 잠기더니 요리사가 음식을 올려도 그 상 주위를 그냥 빙글빙글 돌기만 하다가 그날부터 궁중에 틀어박혀서 석 달 동안 나오지를 않더라. 그러니까 이 조문왕의 총애를 받던 검객들, 그 수많은 검객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늘 조문왕을 위해서 칼싸움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전부 그 칼싸움을 늘 하던 그 검술장이라 그래야 되나요? 칼싸움하는 아무튼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뭐 검술장, 뭐 그런 뭐 시합장 거기서 전부 이 검객들이 자결해서 죽어버리더라 하는 그 얘기죠. 어쨌든 태자는 자신의 뜻을 이룬 거죠. 장자를 불러서 아버지의 칼싸움을 멈추게 했으니까 검객들이 다 자결해서 죽어버렸는데 뭐 더 이상 칼싸움을 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약간 요약을 한 거긴 한데 오늘 이 한 강의로 설권편을 전부 말씀드린 겁니다. 설권편은 이거 오늘 하나의 강의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설검은 장자와 조문왕의 대화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편인데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얘기 들으면서 느끼셨겠지만은 별로 장자틱하지 않아요. 아무리 좀 끼워 맞추려고 해도 장자틱하지 않아요. 이게 장자스러운 면을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편인데 그럼에도 좀 억지를 부려보자면 기본적으로 장자 철학이라는 것은 상대주의 철학이죠. 보는 입장과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시시각각으로 맞닥뜨리는 각양각색의 사태들은 얼마든지 이 물들은 해석과 그 의미를 달리할 수 있다. 그게 장자 철학의 문제의식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 설권편에서 제가 출출할 수 있는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민의 입장에 처해 있으면서 천자의 입장이나 관점에서 세상 만물을 바라보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여기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는요, 삶의 태도가 뭐 교만한가, 뭐 주제와 분수를 아느냐, 모르느냐,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라는 거는 삶이 편안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반대로 만일 내가 제후나 천자의 입장에 있으면서 서민의 입장이나 관점에서 세상 만사를 바라보고 처리하려고 그런다. 그 역시도 내 삶을 무척 피곤하게 만드는 길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 또한 뭐 검소하냐, 사람이 겸손한가, 소박하고 친서민적인가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삶이 불편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절한 해석을 동원할 수 있으려면 먼저 적절한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요. 적절한 관점을 가질 수 있으려면 먼저 스스로의 입장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관점과 입장을 바꾸는 것보다 어쩌면 더 우선돼야 되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왜 역지사지라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맹자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사실 그 역지사지란 말은 없어요. 맹자에도 보면 역지 즉 개연이다, 이제 그런 표현이 맹자에 보면 나오거든요. 역지 즉 개연이다. 역지 즉 개연이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 맹자 이루에 보면 운임금이나 후직이나 안자, 안회나 이 세 사람은 처지가 바뀌었더라도, 가정이에요. 처지가 바뀌었더라도 다 그렇게 했을 것이다. 서로 처지가 바뀌었더라도 똑같은 일을 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나중에 역지사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그것을 생각해 본다,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이제 역지사지라는 게 나오는 고전은 없어요. 맹자의 역지즉개연이란 말에서 이제 파생이 됐다고 봐야죠. 아무튼 우리한테 익숙한 거는 역지사지니까, 역지사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거죠. 그랬을 때 먼저 그거는 역지사지의 핵심은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죠? 나의 처한 입장을 아는 거. 일단 내가 내 입장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그 다음에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보든 말든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장자가 조문왕을 꼬집는 것도 그거잖아요. 당신은 왜 당신 분수를 모르냐, 그거죠. 지금 제후의 입장에 있으면서 지금 당신한테 딸린 백성들, 신하들이 몇이고 그 신하들 백성들한테 딸린 건사해야 될 처자식이 몇이고, 지금 당신이 다스려야 될 규모라는 거는 일개 가정이나 뭐 한 집안 이런 게 아니라 일개 국가고, 지금 당신 처지가 그런 처지인데 왜 맨날 닭싸움이나 하고 앉았냐, 그 소리잖아요. 지금 장자가 하는 말이. 때때로는 내 입장을 스스로 명확히 알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장자 철학을 이해하고 나아가 장자가 전하는 지혜들을 우리네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죠? 관점과 입장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관점과 입장을 바꿔볼 수 있는 그런 상대주의를 머리로만 아는 거, 그거는 별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거는 그 누구나 아는 거예요. 가르쳐주면. 그 초등학생도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렴 하면 초등학생도 아는 거예요. 그거는 머리로는. 근데 그거를 삶에서 실천을 하게 될 수 있으려면요, 먼저 나의 처한 입장, 내 처지, 나의 분수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주제를 모르는 사람은 절로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반면 주제를 아는 사람은 자신도 편안하고 남들도 편안하게 해주고 또 세상과도 편안하게 조화를 이루고 좀 그러는 것 같습니다. 했을 때 주제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우리말로 쉽게 얘기를 하자면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며 지금 나는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를 아는 것이 주제가 아닐까, 분수가 아닐까, 그게 내 입장과 처지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망각하기 쉽지만 명확히 알고만 있으면 또 삶을 한없이 편안하게 만들어주기도 하는 내 주제, 나의 분수와 입장과 처지에 대한 자각이 제 자신과 여러분들께 도래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입장이라는 건 그래요. 이 입장이라는 건요, 현상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현상학적 삶의 장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 그대로 삶의 장이에요, 입장이라는 건. 어떤 구획이란 말이에요, 구획. 나의 생활 세계 그 자체. 내 인생, 내 생활의 구획을 우리가 내 분수에 따라서 잘 정할 수 있어야, 그래야 내 인생에서 아름다운 현상학적 장이 펼쳐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